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요. 한번 보시죠. 자, 뭐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을 무더기로 당직자로 채용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대표 취임한 이후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 경기지사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뭐 김용 전진사 이 두 분은 뭐 대표적이고 그 밖에도 채널A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실명은 저희가 공개할 수 없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총 한 13명 정도가 당직자로 채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영우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 뭐 자기 그 이재명 대표 본인과 친분이 이래 저렇게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제 한 자리씩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쭉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제1야당의. 근데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 무슨 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이 엄중한 위중한 시기에 저런 질문만 계속 받아야 되겠냐 말이죠. 이게 이제 당 대표가 자초한 일인데 오늘도 보니까 뭐 북한의 김여정은 말이죠. 윤석열 정권 퇴진에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느냐 이런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제1야당의 대표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장동 때문에 좀 쫓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좀 비극이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당이 잘못해도 야당도 너무 잘못하니까 예.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 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국정을 위해서 건강한 여야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내가 조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과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게 오늘 목소리들이죠. 예, 오늘 두 명으로부터 하여금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법적 책임이 아니고 정치적 책임이죠. 원래 정치는 책임지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속됐으므로 죄송합니다가 되면 결국은 수사의 결과로서 이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저 이렇게 유감 표명했던 분들은 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선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한테 중요한 일을 맡긴 것부터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는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소위 측근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백을 믿는다. 하여튼 수사 결과는 더 지켜보겠다. 뭐 이 정도에 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야당 탄압이다라는 식으로만 하니까 조금 딴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사과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유인태 전 수석은 죄송하다라고 얘기해야죠. 야당 탄압이라고만 주장하면 그게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그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두 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과, 유감 표현, 뭐 죄송하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검찰이 좀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정황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범죄 혐의가 짙어졌다는 건 저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행위를 제가 딱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 법적인 책임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대선 자금과 관련된 어떤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으니까 어떤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공개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연스럽다. 근데 예. 이제 저는 핵심적으로 이제 이 국면이 달라지는 계기는 지금은 사실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이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유동규 본부장은 뇌물수수자에서 정치자금 전달자가 되면서 사실은 형사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진술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기 때문에 현재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잔치 속에서 그 말만 믿고 어쨌건 우리 민주당 측이 잘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을 넘어서는 어떤 구체적 정황이나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것이 등장하게 되면 저는 네. 그 속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민주당 차원에서 당연히 이것을 분명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권지웅 비대위원 말씀 들으면서도 참 민주당의 속내가 많이 복잡하구나라는 걸 좀 읽을 수가 있네요. 우리 권 비대위원 말씀 들으면서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지금 만감이 교차하는 뭐 그런 당내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 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어느 정도 몸을 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뭐 이런 주자들이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내년 초쯤에는 새로운 지도부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거다. 사퇴 압박이 커지면 이후 민주당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한 지 보니까 8월 말에 취임했거든요.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당내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조간신문에 저런 기사들이 실렸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뭐 언론의 시각이고요. 네. 언론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당내에 저런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네. 좀 어쨌든 당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건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걱정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힘내라고 또 응원도 하고 당원들에게 단결하자고 호소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당의 저런 어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저것을 포스트 이재명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언론의 몫이라 하더라도 예. 당내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가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뭐 조기 복귀설 이렇게 언론에 썼던데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계획대로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귀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언론의 시각으로 이제 보시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위기감을 공통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데 예. 이 위기의 시대에 그렇게 포스트 뭐 플랜 B 이런 것을 논할 때가 아직은 아니고 현재는 단결해서 이 당을 검찰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당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세지 저런 어떤 작은 목소리들이 뭐 어떤 대세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시점이고요. 예. 짧게 붙이면 지금 그 김용이든 그다음에 정진상이든 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그것이 범죄 혐의가 완전히 뭐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망의 우려가 있다, 징계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 이거보다 수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죄송하다라고 네.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 그러한 범죄 혐의가 완전히 소명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상황에서 아마 알겠습니다. 지금 선뜻 사과를 하는 것은 본인도 좀 망설여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한 30시간 없습니까? 한 30초 정도 시간이 안 되나요? 예. 네. 시간이 제가 예.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도 굉장히 난처하겠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초선 의원들 특히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김용이나 정진상 이런 사람들을 예. 엄호하고 나설 게 아니라 당의 개혁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깃발을 들어야죠. 새로운 예. 리더십을 아마 창출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말씀까지 들었습니다.